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4월 11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모티콘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어제는 엄청나게 맑았죠. 구름 한 점 없이, 미세먼지 하나 없이. 그렇죠? 맑았죠? 자, 오늘은, 어제 대비 비는 내리는데, 자, 우리가 엄청난 비로 치면은, 날씨로 치면은 장마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장마를 겪었는데, 오늘 내리는 빗쯤이야. 이렇게 마음 편히 그냥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최근에 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그냥 관망하라 계속 그랬어요. 자, 증시가 나쁘니까 일단 손절하세요. 손절. 제가 손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손절하신 분은 후회한 거거든. 어제 같은 날을 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증시가 어제 마감글에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잔뜩 베팅해놨는데 어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누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오른 거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드렸어.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 증시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어느 정도 하락했느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우 2.5, S&P 3.6, 나스닥은 4.32. 어제 내려간 거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올라온 거에 3분의 1을 내줬습니다. 3분의 1, 뭐 3분의 1 내줄 정도야 뭐. 그렇죠? 자, 미국 증시 변동성 하락은 자, 중국 관세 125%가 아니고 145%다. 이렇게 20%가 또 늘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이런 뉴스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크게 신경 쓰진 않겠다. 크게 신경 쓰진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 주식을 떠나서 주식 투자를 떠나서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면서 뭐 어디 증권 방송을 들었다든지 어디 유튜브에서 누구 말을 들었다든지 되게 좋을 거라고 그럼 매수해야지. 엄청나게 나쁠 거라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나쁠 거라고 그럼 일단 팔고 봐야지. 뭐 이렇게 어떤 말을 듣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여기저기서 이런 뉴스가 막 나와도 저런 뉴스가 나와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자, 여러분. 좀 전에 말했잖아. 자, 며칠 전에도 증시가 2300이 무너져도 자,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매도하세요. 손실 보고라도 매도하세요. 이런 말을 제가 안 했단 말이야. 그냥 관망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하락한다고 또 어떻게 뭐 행동을 바꿔야 될까? 아니란 얘기죠. 그냥 비가 내려도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자. 이게 저는 답입니다. 답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답은 드렸고, 그래도 파생 시장 하는 분들 시장에 오늘 하루 또 흐름 그런 것을 또 어느 정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증시 흐름은 여기서 보시고 대응하시면 편하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보고 나니까 다른 데서 불안감 강조하고 뭐 이런 거보단 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병원에 갔는데 내 몸이 뭐 어디가 안 좋아. 안 좋아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좋습니까? 불안감을 더 늘려주는 의사가 좋습니까? 답은 그거예요. 답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보고 와서 어제 제가 어떻게 마감글에서 이야기해 드렸고 거기에 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으니까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 2.5, S&P 3.46, 4.31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마감글에도 올려드렸듯이 뭐 중국 관세 145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이죠. 어제는 새벽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거니까 제가 3% 정도는 하락 예상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3% 정도. 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물려있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차익물 내놓을 물량도 당연히 있겠죠. 왜? 저 밑에서 산 건 물량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빠지고 변동성이 있었던,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거가 4.3% 빠진 거야. 요만큼 빠졌으니까 장중에 7% 이상 빠졌다는 얘기죠. 장중에. 그런데 이렇게 아랫꼬리 길게 남기면 올려왔어. 자, 몇 시에 그랬을까? 몇 시에?
자, 이게 개파락 나온 거죠. 개파락 나오고 요 정도는 빠질 수도 있어. 요 정도. 그렇죠? 여기서 가장 무난한 것은 요 정도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자, 12시가 넘어서네요. 12시 넘어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했네. 딱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네.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관세 145%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건데 크게 우리 증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답은 다 드렸어요. 그렇죠?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흘러갔고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초급등이 나오고 아시아 증시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야. 일본 증시는 9% 올랐고 우리 증시는 어제 6% 올랐죠. 자, 그리고 유럽 증시도 쭉 올라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어요. 음봉으로 끝났어도 4.5%는 올랐다 이거고 유럽 증시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변동성 있게 추가 하락이 나왔다 아랫골이 남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흐름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미국 증시 뭐 종목이 어떻고 그런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그렇죠? 미국 종목이 어디는 어떤 건 올랐고 어떤 건 내려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이 움직일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분위기로 움직이는 거 분위기로.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미리 어떻게 행동하자 그런 것을 다 알려드리니까. 자, 최근에 2300이 무너지니까 손절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후회를 한 달 정도 후회할까?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정도. 초급등이 나왔으니까 바로. 자, 이런 제목부터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은 이유. 어제 같은 날 왜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했을까? 궁금하잖아. 그런 거 어제 다 알려드렸잖아. 그게 다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왜 매수하지 않았냐?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네들 손실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다 있었던 거 말이야. 어제도 마감글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증시 어제 미국 증시가 초급등이라서 우리 증시도 급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요 정도는 내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것이 제가 최근 일주일 반 정도 계속 지수를 딱딱 말한 것이 뭡니까? 2420, 2380 이런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급등한 요거는 마음 편하게 대응하려면 2380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2380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 추가 내려가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는다. 분위기 따라 가는 거지. 미국 증시가 또 분위기 따라 어떻게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자, 이 아픔도 견뎌냈단 말이야. 이 아픔도. 그렇죠? 이 아픔도 견뎌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다. 이거고. 그리고 또 지수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거 대비해서 움직이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지금 이야기 해드리는 건데 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어제가 옵션 만기였어요. 매주마다 있는 옵션 만기가 아니고 어제는 좀 큰 옵션이었어요. 월 옵션. 매주 목요일 날 주 옵션이 있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월 옵션이 있어요. 자, 월 옵션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엄청난 물량을 하락에 배팅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물량을. 근데 그게 어제 작살이 난 거야. 초전 박살이 났어.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 엄청난 돈을 수요일하고 화요일 날 엄청난 물량 투입을 하락에 배팅했는데 어제 이런 일이 나와서 초박살이 났단 얘기야. 손실을 엄청나게 봤단 얘기야. 그리고 2420에 걸려있던 것도 어제는 2420에서 횡보를 계속했었죠. 장시간. 그렇죠. 이 이유는 2420에 걸려있던 물량은 다 최적의 수익을 거두고 청산을 한 거야. 그러면 하락의 물량을 제가 70%라 그랬고 만약에 옵션하는 돈이 1억이라면 7천만 원을 하락에 배팅했고 3천만 원 정도는 여기에 2420에 있었단 말이야. 3천만 원 비중 30%는 수익을 봤지만 비중 70%는 엄청난 손실을 봤단 얘기야.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엄청난 손실을 본 거를 만회를 하려고
만회를 하려고 파생시장에서 또 지들이 먹으려고 전략을 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명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유가 잘생겼지. 이유가 야 미국 증시가 변동성 있게 그래도 하락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 옵션 시장 오늘 또는 다음 주에 어제 손실 본 거를 회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은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생하시는 분들 잘 얘기 들으세요. 그렇지만 주식하시는 분들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380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도 꼭 내려온다라는 게 보다도 어찌됐든 만약에 오늘 증시 미국 증시 빠지는데 오늘 우리 증시 별로 안 빠졌네. 보합에서 시작되네. 저는 무조건 하락에 배팅할 거예요. 오늘 만약에 보합에 시작한다. 무조건 하락에 배팅할 겁니다. 무조건 보합에 시작하면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어디서 시작해도 하락 배팅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 보고 도깨비별거 말한 대로 안 됐네. 이상한 또 댓글 달거든. 어찌됐든 238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몇 포인트 빠지는 거야? 20, 60, 65포인트가 빠지는 거야.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거 꼭 알고 가시고 중요한 건 이거. 자, 파생시장은 심리게임이야. 심리게임.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엊그제 수요일날 화요일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일봉을 보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요게 그저께까지잖아. 그렇죠? 요날하고 요날 하락에 엄청난 배팅을 했다는 얘기. 하락에 엄청난 배팅을. 그런데 지들 뜻대로 안 됐단 말이야. 개 작살이 났단 말이야. 파생해서. 이것을 까진 것을 만회하려고 전략을 짤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서 미국 증시 변동성 있게 하락 마감인데 위로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위로 올리는 건 페이크야. 오늘 만약에 위로 올리면 페이크라고. 그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 지금 시간이 6시 30분밖에 안 됐어요. 저 오늘 엄청나게 일찍 일어났어요. 왜? 미국 증시 흐름을 지켜보느냐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날 늦게 일어나서 버벅거리면서 영상 올려드리면 그게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자 사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 글로벌 파생 시장 보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파생 시장에서.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을 내다보는 눈. 자, 트럼프 2기는 일기와 틀리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얘기하면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대중은 아니더라도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고개 끄덕이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이랬어요. 세력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이 믿잖아. 믿잖아. 자, 트럼프가 2기 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자, 트럼프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어.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 구독하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은 기억이 남을 거야. 자, 미국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 2선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떨어지고 나서 또 나와도 2선도 되잖아.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되고 그 다음은 나올 수가 없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렸어. 자, 트럼프 2기 때는 자기 지인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트럼프는 1기 때도 내비쳤지. 글로벌
어느 나라 대통령 중에 입을 떠벌려서 증시를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일기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일기 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일기 때도 트럼프 옆에 있었다면 자, 어이 머스크 국제유가 상승 배팅에 일주만 해봐. 일주 어떻게 현금 가능해? 일주만 해봐.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내일 뭐 멘트 하나 할 거야. 어디에 어떻게 멘트하면 국제유가가 하루아침에 7%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일주원 배팅해. 일주원 7%면 얼마야? 자, 주식으로 치면 7%지만 파생 시장은 엄청나단 말이야. 쓰리버스도 있고 등등 엄청나단 말이야. 몇 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말 한마디 하면 딱 올라가는 거야. 미리 사놓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뭐뭐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와서 오늘도 새벽에 누가 증권 뉴스에 나왔어요.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측근의 내부자 거래. 어제 같은 날 만약에 미국 증시가 12% 올랐잖아. 미국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가 쓰리버스가 있잖아. 12% 올랐으면은 그 전날 사놨으면은 레버리지 산 사람은 36%를 먹어. 하루아침에. 하루에 36%. 1조 원 투입해놓고 36% 먹었다고 쳐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불가능한 거라고? 가능한 거거든.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시장을 내다봤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말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어제 보여드린 거 한 번 더 보여드려볼게. 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미국 ETF 방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ETF 방. 여기는 소수 인원이 있어요. 자, 뭐 일금 5명밖에 없잖아요. 6명이 거래하고 있는데, 자, S다우, SQQQ. 이걸 우리가 숏을 쳤단 말이에요. 숏이 뭐냐?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었다고. 그걸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8일날 매도합니다. 만약에 8일날 매도 안 했으면 작살났단 얘기야. 수익 다 내줄 수 있었단 얘기야. 36%. 자, 한번 보자고요. S다우, SQQQ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SQQQ예요. SQQQ. SQQQ. 자, 숏 친 거. 자, 파생 시장에서 숏이라는 것은 하락에 배팅하는 것 숏이라 그래요. 롱이 있어, 롱. 롱은 상승에 배팅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수익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자, 최근에 갑자기 올라갔잖아.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갑자기 올라갔잖아. 그렇죠? 자, 근데 8일날. 이게 8일날이에요. 이게 8일날. 자, 이게 11일이지. 11일. 요날 팔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날 팔으라고 한 거라고. 이날 안 팔았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에 수익률 다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이날 딱 팔은 거란 말이에요. 이날 팔은 거란 말이야.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이거 기가 막힌 거 맞지?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깨밸류는 오늘 지금 아직도 7시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되는 분은 듣는 거고. 자, 그럼 도깨밸류는 운에 맞아서 그렇게 팔았을까? 어떻게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를. 이 파생 시장은요, 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식 종목은 운이라고 볼 수 있어. 하우 나 운 좋게 어제 먹을 만치 먹은 거 팔았는데 운 좋게 그 다음 날 급 나갔네. 그건 운일 수 있어. 이 파생 시장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 저는 그러면 왜 그날 팔았을까? 자, 일단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갔지. 자, 저는 미국 주식 할 때, 미국 증시 볼 때,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떠드는 거 안 들어요, 절대. 미국인 유튜버가 있을 거 아니야. 미국인 유튜버 애들. 걔들 떠드는 거 종합적으로 듣고, 블룸버그 뉴스 듣고, CNN 이런 거 안 봐요. 전 블룸버그만 보는데, 거기 들어가서 모든 뉴스를 다 봐. 모든 뉴스를 듣고, 제 생각하고 그 뉴스들하고 플러스 시켜놔. 플러스 시켜놓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요. 답을 찾는데 트럼프가
어제 그런 멘트를 90일 유예한다 멘트를 안 내보내면 안 될 분위기였어. 왜 그러냐면 마진콜 걸려갖고 잘못되는 업체들이 많아. 어? 마진콜에 걸려서 잘못되는 업체들이 많다. 업체란 게 뭐야? 미국은요. 예를 들어 도깨비 밸류 같은 사람이 회사를 차려.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 차리는 게 참 복잡해.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예치금이 30억 막 그래. 어? 근데 미국은 훨씬 작아요. 어? 1인 혼자 직원들 5, 6명 두고도 그런 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 차리는 것이 예치금이 훨씬 나게 적다고. 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뭐 LA 어디에 뭐 뉴욕 어디에 다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액 자산가의 에,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국 증시를 하락에 배팅해서 도깨비밸류처럼 실력이 좋아서 야 8일 날 일단 다 팔어. 쇼친 거 다 팔아. 이렇게 안 하고 들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 아이고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마진콜 걸려갖고 마진콜이 뭡니까? 더 떨어지면은 추가금을 입금시켜 놔야 돼.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당한단 말이야. 반대 매매 당하기 전에 연락 오는 게 마진콜이에요. 어이 당신 이거 내일 하루 더 빠지면은 이거 돈 다 날라가 종이 쪽지대 돈 더 입금해놔 이거야. 어? 그 상황이 온 거란 말이야. 그럼 트럼프가 일단 그거는 살려야 되거든. 그거 당하면은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당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리가 나는 거지. 그걸 일단 살려야 되거든. 저는 그걸 생각한 거야. 아, 트럼프가 말 한마디 나올 때가 됐다. 그게 적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야, 마진콜 일단 살려줬으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해야지. 그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길게 봐서 이야기 해드릴게. 자, 도깨비밸류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도깨비밸류가 한 달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어에 네고시에이터 쳐보세요. 한 달 전. 트럼프 타고난 네고시에이터. 어? 전 미리 내다보고 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타고난 협상가란, 네고시에이터 협상가잖아. 타고난 협상가. 어? 자, 엄청난 관세를 때린다고 글로벌 수장들한테 겁을 엄청나게 줬단 말이야. 겁을 엄청나게 주고.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어, 참고로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야기는 주식하는 사람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야기가 재밌으면 듣는 거야. 아까 초반 한 10분 정도만 들으면 돼. 주식하는 분들은. 자, 우리 고등학교는 탤런트 은문석 있죠. 은문석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고 중학교는 장동민 있죠. 장동민 엊그제 뭐 뉴스 나오고 뭐 특허상 어쩌고 뭐 한때 장동민은 중학교 후배. 근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하키로 유명해. 필드 하키로. 근데 예, 그 시대는 좀 무식했잖아. 벌써 40여 년 전 이야기야. 40여 년 전 이야기. 정확히 38년 전 이야기 같은데, 시험 성적이 나쁘면, 그, 칠판 위에 매달려서 하키 스틱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 하키 스틱이 단풍나무로 만들었나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짝짝 달라붙는다 그래. 자, 야, 니네 몇 점, 평균 몇 점 밑에 내일 하키 스틱으로 맞을 줄 알아? 얼마나 무서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학교에 딱 갔더니 선생님이 하키 스틱을 들고 오지 않고, 회초리를 들고 왔어. 얼마나 마음이 편해. 회초리를 맞는 건 안 아프단 얘기야. 하키 스틱을 맞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트럼프도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관세 때린다 해놓고 일단 90일간 석 달 동안 유예시켜 놨어. 그러면서 뭔가 이제 협상들을 하겠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 발언했던 그런 관세보다 점점점 분명히 줄어들 거야. 분명히 줄어들 거야. 앞으로 시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세력들은 올렸다 내렸다 할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것도 당했는데 뭘 흔들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면 재미난 이야기 참 많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찌됐든 오늘 하락에도 어제 좋게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가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보다는 날 거니까. 증시 흐름이 돈의 흐름이 이제는 조금 풀렸으니까. 자, 작년에 우리 증시가 꽉꽉 막혀 있었어. 그 이야기만 했까. 언제부터 풀렸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풀렸는지? 왜 도깨비 밸류가 계엄 사태 터졌는데도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터졌죠. 근데 12월 5일 날 적극적으로 배팅을 하고 해서 반도체 종목들 초급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남들은 무서워서 안 하는데. 그렇죠? 자, 도깨비 밸류는 금투세 폐지 나오고 나서부터 돈이 풀린 거를 이용을 해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 자, 일단은 트럼프 관세 이야기는 많이 풀렸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야. 중국 145% 이런 거 겁먹지 마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협상을 할 겁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물러갑니다. 이따 마감 뉴스, 오늘 금요일이라 마감 뉴스 안 올라갑니다. 내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8시 45분부터 제가 여기서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외국인 어떻고 어쩌고 막 여기 글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해드려요. 자, 8일 날 여기서 파생하시는 분들 저는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잖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고 댓글란에도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으신 분들 감사하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 밸류였습니다.